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수신료가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절취선이라는 아이디어대로 한다면 저는 절취선 끊어가지고 저는 안 낼 거예요. 납세 의무를 제가 위배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위배하는 한이 있어도 KBS가 좀 정신을 차리고 고민을 충분히 한다는 표시가 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저는 안 낼 거예요. 수신료.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보면 이번 주에 그 KBS 방송 행태를 보면 수신료를 거의 뭐 챙기기 싫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이제 내부 갈등이 생기고 있고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답니다. 그 분리징수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행령에 법을 바꿀 필요도 없다. 시행령 안에 수신료를 한전이 합산 청구해도 된다라고 돼 있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은 보통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인데 이번에는 그냥 열흘로 줄여가지고 아주 속전속결을 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KBS는 공식 입장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까지하고 태도는 약간 달라진 거죠. 이때까지는 막 저거 한다 그랬잖아요. 적극 대응하겠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막 이랬는데 국민들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공식 입장 없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편파 논란 시사방송.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KBS 내부에서 KBS 아나운서협회, 경영협회, 영상제작협회 이 협회가 지금 이런 불만들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국민의 신뢰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게 문제다. 공영방송이 왜 국민들로부터 편파방송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되냐. 지금 KBS는 고립무원이다. 정확한 진단이죠. 아무도 KBS를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민주당 빼놓고는. 자, 보세요. KBS 경영진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부당한 방송 장악 음모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직원들 내부에서는 위기를 직시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직원 전용 내부 게시판에 도대체 이념이 뭐고 진영이 뭔데 앞으로 뻔히 보이는 구조조정이 이 남은 사람이 박봉에 시달리고 제방산방하는 허접한 회사가 되길 원하는 거냐. 지금 편파 보도와 컨텐트 경쟁력 하락. 그러면서 이분들이 지적한 게 기자협회, PD협회 어디 갔냐. 이게 보시죠 지금. 이때까지 편파방송 만드는데 앞장섰던 기자협회, PD협회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냐. 반성문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지금 뻔하잖아요. 수신료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7천억. 전체가 1조 5천억인데 그중에 45%인 7천억이 수신료. 근데 그중에서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앞으로 한 1,500억 정도밖에 안 들어올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KBS 팬들이죠. 민주당 팬들이겠죠.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그러면 구조조정해야 되잖아요. 구조조정하면 이제 프로그램 수도 줄고 그 사람들 월급도 줄고 월급이야 뭐 지금 엄청 뭐 1억 넘는 사람이 50%니까 그리고 보직이 없는 사람도 30% 구조조정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 블라인드에 나온 지금 그 직원 사이트에 나온 의견들이 우리 회사가 위기인데 국민들 아무도 우리 편 안 들어주는데 그동안 국민들한테 이렇게 욕먹게 만든 기자들, PD들 너네 지금 뭐하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얘기가 더 많이 나와야죠. 그래서 그 내부에 그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동안 KBS에 유튜브 출신들이 입성해서 저런 프로를 계속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튜브 출신 진행자들이 여전히 시사 프로그램 마이크를 잡고 있고 그 PD들하고 같이 꽁짝이 맞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부 블라인드에 너네 기자들, PD들 어디 갔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 주진우라는 분, 최경영, 그 다음에 제가 볼 땐 제일 문제가 이 프로입니다. 더 라이브라는 프로. 이분도 유튜브 하시던 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KBS에 입성을 시켜서 굉장히 편파적인 방송을 지금 만들고 있고 한 달 동안 전혀 조심 없이 민주당에 유리한 발언들을 한 50건 이상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이런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KBS TV의 더 라이브라는 프로를 한 번이라도 보시면 저게 무슨 공영방송이야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국민의힘을 조롱해요. 그 대통령을 조롱하고 거기 나온 출연자들 모두가. 근데 그걸 보는 저 국민의힘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중도에 계신 분들도 왜 공영방송에서 저런 짓을 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분을 한 분 뵀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더 라이브라는 프로를 보면 저게 민주당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완전 거의 공감합니다. 이따우 프로를 공영방송에서 계속 만들면, 그리고 지금 이 3개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아주 진행자가 교묘하게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프로들, 출연자한테 자기 입장을 강요하고, 그리고 초대 손님도 그런 사람을 불러대고,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중도의 저 합리적인 저 국민들도 공영방송이야 이게? 저런 공영방송에 왜 내가 세금을 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KBS가 자기 발등을 찍었고, 그 발등을 찍은 다음에 지금 저 수신료 분리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아무도 편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저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야, PD들 기자들 다 어디 갔어?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 더 라이브라는 프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조롱하는, 그 대통령실과 여당을 조롱하는, 이번 주에는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를 출연시켰습니다. 근데 보셔요. 송영길 대표는 돈봉투 때문에 지금 피의자입니다. 범죄 피의자를 출연시켜서 30분 내내 자기를 변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 지금 정부하고 검찰을 계속 욕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게 만든 거죠. 이게 최소한의 균형 감각이 없는 프로입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프로예요. 이거 보세요. 검찰 독재 정권의 무지막지한 국정독단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지금 마치 돈봉투 사건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공영방송에서 검찰을 비판하고 현 정국에 훈수를 두도록 KBS가 판을 깔아줬다. 이게 국민을 기반하는 거다. 이거는 마치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관 성북동에 찾아가서 싱하이밍 대사가 우리 국민들한테 협박하도록 생방송을 하면서 판을 깔아준 거랑 똑같은 거죠. KBS가 송영길 씨한테 판을 깔아주면서 검찰 욕하고 네 자신을 변호해봐 라고 피의자한테 판을 깔아준 거죠. 어떻게 이따위 방송을 하겠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준석, 송영길 두 사람을 출연시켜서 전직 당대표에게 훈수를 듣는다, 이런 취지로 프로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의자를 출연시켜서 검찰을 욕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게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더 라이브라는 프로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저런 프로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냐. 그러니까 세금이 아니라 수신료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한 번이라도 보면 KBS를 더 이상 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은 건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면 대통령실을 조롱하면 안 되냐? 저는 조롱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그 정치 풍자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 풍자라는 게 성공한 프로가 예를 들면 이런 프로. 이거 보셨죠? SNL 코리아라 그래서 정치 풍자. 지난 대선 때도 아주 이 사람들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정치인은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프로들이, 이 프로가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를 아주 본격적으로 깠지요. 조롱하고 뭔가 국민들의 웃음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저 더 라이브 KBS에서 하는 저 프로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SNL 코리아라는 프로는요,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웃음이 될 만한 소재가 있으면 그게 여든 야든 상관없이 조롱하고 풍자를 해요. 저는 이런 영역이 우리 사회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나 권력자가 성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미디 프로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공간은 이미 충분히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SNL 코리아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데 KBS 더 라이브는 차이가 뭐냐? KBS 더 라이브는 자기들의 진영 의식이 확실해서 자기들의 반대쪽 진영을 끊임없이 조롱하죠.
자기들 쪽은 안 건드리고. 뭐 그따위는 자기들이 방송국을 만들어야죠. 왜 국민들의 공적인 돈으로 자기들 진영 홍보를 합니까? 상대방을 까내리면서. 근데 지금 SNL 코리아 같은 이런 그냥 순수 코미디는 뭐 양쪽을 가리질 않으니까. 그리고 일단 여기는 민간 방송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KBS가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수신료가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절취선이라는 아이디어대로 한다면 저는 절취선 끊어가지고 저는 안 낼 거예요. 그게 제가 납세 의무를 특별 부담금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를 제가 위배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위배하는 한이 있어도 KBS가 좀 정신을 차리고 고민을 충분히 한다는 표시가 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저는 안 낼 거예요.